그러면 이제 이거에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몇 쪽 보시냐면요. 38페이지 보시겠어요?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38페이지 보시면 38페이지에 4번 보시겠어요? 38페이지 4번에 보시면 38페이지 4번입니다. 4번에 보시면 4번 문제가 뭐냐면은 요거죠. 동기기의 전기자 건설법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네요. 바로 동기기의 전기자 건설법이 아닌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전기자 건설법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쓰는 거예요? 분포권하고 단절권을 쓴다 그랬죠? 그럼 뭐는 아니냐면은 4번에 보면 전절권이라고 있죠. 이 전절권 방식 우리가 써야 안 써요? 안 쓰는 겁니다. 다 몇 번? 4번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뒷장 넘기셔가지고 39쪽 보시겠어요? 39쪽에 5번을 보시면 동기발전기의 권선을 분포권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네요. 즉 동기발전기의 분포권의 장점을 물었죠. 그럼 동기발전기의 권선을 분포권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첫 번째, 권선의 리액턴스가 커진다. 리액턴스는 작아진다 그랬죠? 요건 아닌 것 같고 두 번째, 파형이 뭐가 되냐? 좋아진다. 이게 맞는 거죠? 답은 2번이다 라고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 다음 6번,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권선법을 단절권하면, 즉 단절권의 장점을 부른 거죠. 그래서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권선을 단절권하면 단절권의 장점을 물었는데 다 몇 번에 있어요? 3번에 보시면 고조파를 뭐가 되냐? 제거한다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장으로 이렇게 넘기시면 40번에 보시면 이제 7번째죠. 요건 또 우리가 풀지는 못합니다. 왜? 안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다시 몇 쪽 보시냐? 33쪽에 5번 보시겠어요? 5번이다. 33쪽에 5번 보시면 요거야. 우리가 계좌 사이에 뭐를 갖다 놓고 도체를 갖다 놓고 이 도체를 빙글빙글 돌렸더니 여기에서 뭐가 나온 거야? 전기가 나온다 그랬죠? 그럼 이 전기는 교류라 그랬어요? 직류라 그랬어요? 교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기자를 통해서 나오는 뭐냐? 기전력입니다. 다섯 번째가 바로 동기발전기. 여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동기발전기 유기기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은 건데 우리 동기발 유기전력 얼마? 이것은 4.44의 KW F 뭐가 되냐? N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동기발전기 유기전력. 추진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그냥 참고로 보세요. 출제비는 거의 안 나오는 건데 그냥 있으니까 한번 적어드린 겁니다. 참고로 보세요. 그럼 중요한 것은 몇 번째냐면요. 6번째 보면 전기자 반작용이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6번째. 전기자 반작용. 요 5번째는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우리가 6번째 볼까요? 네, 지웁니다. 여섯 번째죠. 6번째가 바로 전기자 반작. 6번째가 바로 전기자 반작용입니다. 우리 전기자 반작용은 좋은 거라 그랬어요? 나쁜 거라 그랬어요? 나쁜 거라 그랬죠?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것은 요겁니다.
전기자 권선에 전류가 흐르면 전기자 전류에 의하여 전기자 전류에 의하여 생긴 뭐가 돼요? 생긴 자석이 계자에 의해 뭐야? 발생되는 주자석의 영향을 우리는 전기자 반작용이란 전기자 권선에 전류가 흐르면 전기자 전류에 의하여 생긴 자석이 계자에 의해 발생되는 주자석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 이것을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된 원인은 바로 뭐 때문에요? 전기자 권선에 뭐가 흘렀기 때문에 전류가 흘렀기 때문에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럼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것은 바로 전기자에 의해서 뭐가 돼요? 전기자에 의해서 생긴 뭐가 되고 자석이 계자에 의해서 발생되는 주자석에 영향을 뭐가 되냐? 주는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 이것을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이 왜 생기냐면은 전기자 권선에 뭐가 흘렀기 때문에 전류가 흘렀기 때문에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한 거고요. 그럼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것은 전기자에서 나오는 자석이 계자에서 나오는 주자석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 이것을 전기자 반작용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이 전기자에서 나오는 요 자석이 계자에서 나오는 주자석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냐에 따라서 여러분 책에 있는 것처럼 교차가 있고 감자가 있고 증자가 있습니다. 다시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것은 전기자에서 나오는 자석이 계자에서 나오는 주자석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 전기자 반작용이고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냐에 따라서 교차 또는 증자 또는 감자로 바뀝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될 것은 바로 뭐가 있냐면은 교차 자하작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편자, 즉 편자작용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교차자하작용입니다. 문제에서 교차자하작용인데 우리 교차자하작용이라는 것은 편자작용이 나오면 무조건 뭐냐? 교차자하작용입니다. 그럼 교차자하작용이라는 게 이거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것은 전기자에서 나오는 자석이 계자에서 나오는 주자석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 전기자 반작용이고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냐에 따라서 교차, 증자, 감자로 쪼개집니다. 그럼 첫 번째가 바로 교차자하작용인데 편자작용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냐? 교차작용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럼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냐에 따라서 우리가 교차라고 하냐? 요겁니다. 먼저 요겁니다. 요게 바로 뭐냐? 요게 바로 어디에서? 요 놈이 바로 어디에서? 요게 바로 전기자에서 나오는 자석을 제가 요 방향으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전기자에서 나오는 자석입니다. 이것을 전기자를 영어로 아마추어해서 요거를 제가 A를 따서 파이 A라고 적겠습니다. 이 파이 A는 바로 전기자에서 나오는 자석을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계자에서 나오는 자석의 방향을 제가 요 방향이다라고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럼 자석은 뭐가 돼요? 필드니까 자석은 파이고 계자니까 이렇게 계제 약자 F를 타서 F라고 적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전기자에서 나오는 자석이고 요거는 계자에서 나오는 자석입니다. 그러면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것은 전기자에서 나오는 자석이 계자에서 나오는 자석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부르고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냐에 따라서 첫 번째 교차 자작용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교차 자작용이란 뭐냐 하면 요거야. 요거는 전기자고 요거는 계자죠. 요 그림에서 우리가 보시다시피 전기자에서 나오는 자석과 계자에서 나오는 자석 서로 뭐예요? 크로스 교차된 거죠. 맞나요? 이렇게 뭐가 돼요? 포개진 걸 우리 뭐라고 해요? 교차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두 놈이 만드는 자석이 이처럼 교차한다 해서 이걸 뭐라 그래요? 교차 자하작용이라고 부르고
그럼 이 교차 자작용 때문에 뭐가 발생하냐? 바로 동상인 전류가 흐른다. 무슨 전류야? 동상인 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동상이라는 것은 위상이 같은 걸 동상이라 그러죠. 그래서 위상이 같은 전류가 흐른다. 뭐 때문에? 교차 자작용 때문에. 이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 하면은 두 번째로는 증자작용이라고 했습니다. 증자. 증자. 그럼 증자라는 것은 뭐냐? 증자라는 것은 자속이 증가하는 것을 증자라고 부르고요. 그럼 감자는 뭐야? 자속이 감소하는 것을 감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것은 전기자에서 나오는 자속이 계자에서 나오는 자속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부르고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냐에 따라서 교차, 증자, 감자로 쪼개집니다. 먼저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증자. 그럼 증자라는 것은 이거야. 요 놈이 바로 뭐냐? 요게 바로 전기자에서 나오는 자속을 제가 이렇게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계자에서 나오는 자속의 방향을 제가 요 방향이다라고 이렇게 찾겠습니다. 그럼 잘 보시면 전기자에서 나오는 자속과 계자에서 나오는 자속의 방향이 어떻게 같아 달라요? 같죠. 그러면은 전기자에서 나오는 자속과 계자에서 나오는 자속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속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자속의 방향이 같은 거니까 두 개가 합해지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이와 같은 현상을 증자작용이라고 부르고 그럼 증자라는 것은 자속이 커지는 것을 증자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와 같은 증자작용 때문에 뭐가 발생하냐 하면은 이와 같은 뭐 때문에 증자작용 때문에 뭐가 발생하냐 증자 바로 압스, 지라고 압진 뭐가 발생해요? 진상인 전류가 흐릅니다. 이렇게 뭐 때문에? 증자작용 때문에 진상이 졸린다. 우리 진상이라는 것은 앞선다는 거예요? 뒤진다는 거예요? 우리 진상이라는 건 앞서 뒤져요? 앞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앞선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선 전류가 흐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그럼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요. 바로 뭐가 있냐? 감자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감자작용이라는 것은 자속이 뭐야? 감소하는 것을 감자작용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자속이 뭐야? 감소하는 것을 감자작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감자작용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이냐? 이 현상입니다. 요게 바로 뭐냐? 전기자에서 나오는 자속의 방향을 제가 요 방향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에서 나오는 자속의 방향을 제가 요 방향이다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전기자에서 나오는 자석이고요. 요거는 계자에서 나오는 자석입니다. 그럼 두 개의 자석의 방향이 어때요? 다르죠? 그럼 다르다는 것은 두 개가 뭐예요? 상쇄가 되는 거죠? 상쇄가 된다는 건 커지는 거,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 그래서 자석이 감소하는 걸 뭐라 그러는 것을 감자작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와 같은 감자작용 때문에 뭐가 발생하냐? 바로 지상인 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지상이라는 것은 앞서는 거예요? 뒤지는 거예요? 뒤지는 거죠. 그래서 뒤진 전류가 뒤진다. 그래서 뒤진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것은 왜 생긴 거야? 전기자 본선에 뭐가 흘렀기 때문에 전류가 흘렀기 때문에. 그럼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것은 전기자에서 나오는 자속이 계자에서 나오는 자속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 전기자 반작용이고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냐에 따라서 교차, 증자, 감자로 쪼개집니다. 그럼 첫 번째는 전기자하고 계자의 서로 뭐가 돼? 포개진다, 교차한다 해서 그것을 교차 자작용이라고 보고 그럼 교차 자작용 때 우리가 동상인 전류가 흐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에서 나오는 자석과 계자에서 나오는 자석의 방향이 같죠. 같다는 것은 이게 뭐냐? 합해지는 거죠. 합해지는 뭐예요? 자석의 증가죠. 이걸 우리는 증자작용이라고 부르고 그럼 그 증자작용 때문에 우리가 앞선, 앞진, 진상인 전류가 흐른 겁니다.
세 번째로는 전기자에서 나오는 자석과 계자에서 나오는 자석의 방향이 반대죠. 그럼 반대는 서로 뭐예요? 상쇄가 되죠. 그럼 상쇄가 된다는 것은 커지는 거,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죠. 그럼 작아지는 것은 즉 자석이 감소하는 것을 감자작용이라고 부르고 이 감자작용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 지상인 전류가 흐른다는 겁니다. 지상은 앞서 뒤지는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기자 반작용입니다. 출제가 되는 거니까요. 보시면 되고요. 이걸 외울 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차라는 것은 무조건 동상인 전류다라고 외우시면 되고 우리가 증자입니다. 그럼 증자는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증자는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럼 증자는 커지는 겁니다. 그럼 증자는 커진다는 건 상식적으로 앞서야 되죠. 앞서는 거죠. 그래서 증자는 커지는 거니까 뭐야? 앞선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감자는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죠. 그럼 감자는 작아지는 거니까 뭐가 돼요? 앞서야 되죠. 뒤진다. 그래서 커지면 앞서고 작아지면 뒤진다. 라고 해두시면요. 답 찾기에는 굉장히 편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전기자 반작용을 외워두시면 됩니다. 정리할 거 있으시면 정리하시고요. 문제도 앞으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세요. 몇 분 보시죠? 40페이지 보시겠어요? 40페이지입니다. 네, 40페이지 보시면 문제 7번 한번 보시겠어요? 문제 7번. 예, 문제 7번 보시면 40페이지 문제 7번입니다. 예, 문제 7번에 이거 컨닝해야 되니까 이걸 볼까요? 컨닝 좀 할게요. 40번 컨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보시면 40페이지 문제가 뭐냐면요. 삼상 동기발전기의 무브와 전압보다 90도 뒤진 전류가 흐를 때 전기자 반작용. 우리 동기발전기에서의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것은 몇 가지로 쪼개져? 세 가지가 쪼개지는 거죠. 교차, 증자, 감자로 되어있습니다. 그 문제를 보니까 뒤진 전류입니다. 그럼 뒤진다는 것은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죠. 그럼 작아진다는 것은 뭐가 돼요? 증자, 감자작용이 발생한다. 다음 몇 번이고 1번이 정답이고요. 문제 8번.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전류가 무브와 유도 기전력보다 2분의 파에 앞서 있는 경우 나타내는 전기자 반작용. 앞선다는 거죠. 앞선다는 것은 증자, 감자. 우리 앞선다는 것은 커지는 거, 작아지는 거예요. 앞선다는 것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럼 커지는 것은 증자, 감자. 증자. 그럼 증자가 되는 거죠. 다음 몇 번이고 1번이 바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뒷장 넘기시면 9번이 되겠죠. 9번 봅니다. 9번. 9번을 보시면 9번 문제가 뭐냐면요.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 중에서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축이 항상 주자석과 축과 수직이 되면서 자극편 왼쪽에 있는 주자석을 증가시키고 오른쪽에 있는 주자석을 감소시키며 편자작용하는 전기자 반작용은 편자작용에 따라 밑줄 칩니다. 편자작용. 그럼 편자작용에다가 밑줄 치신 다음에 우리 편자작용이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교차 자작용 의미한다 그랬죠? 다음 몇 번이고 3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설명을 한 거고요. 이제 다시 내용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몇 쪽이냐 하면은 몇 쪽이죠? 34쪽에 보시면요. 34쪽에 7번째 동기발전기 한 상당 출력입니다. 7번째. 한 상이라는 것은 발전기 대수로 따지면 몇 대를 뜻하는 거야? 한 대입니다. 그래서 동기발전기.
동기 발전기 한 상당 출력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한 상당이라는 것은 한 상이라는 것은 발전기 대수로 따지면 몇 대요? 네, 한 대입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발전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기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발전기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발전기가 몇 대 있어요? 한 대, 두 대, 몇 대 있다? 세 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상이라는 것은 한 상이죠. 한 상이라는 것은 발전기가 몇 대요? 한 대요. 바로 이렇게 한 대를 이렇게 뜯어냅니다. 이게 한 대면 한 대. 이렇게 한 대가 돼요. 그러면 이 한 대에서 나오는 뭘 구하냐? 출력을 물은 겁니다. 그래서 발전기 한 대에서 나오는 출력이 얼마냐? 그러면 지금은 제목이 동기 발전기이기 때문에 동기 발전기 기호 S를 따가지고 PS라고 표현해서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 동기 발전기, 즉 발전기 한 대에서 나오는 출력 PS라는 것은 바로 뭐냐? 이 식 외워두셔야 됩니다. XX의, 즉 XX의 바로 2 곱하기 바로 V의 사인에 뭐가 되냐면은 이렇게 델타가 됩니다. 그러면은 또 우리는 요 2라는 것은 뭐냐? 요 2라는 것은 바로 요 발전기에서 나오는 기전력 2를 뜻하는 거고요. 요 V라는 것은 뭐냐? V라는 것은 바로 요 선과 요 선 사이에 걸리는 전압, 무슨 전압? 단자 전압을 이렇게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XX라고 되는데 여러분 책에서는 요 XX는 뭐와 같냐면은 양 뭐가 되냐? ZS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요 느는 뭐예요? 같은 거죠. 여기에 땡땡 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누기 아닙니다. 같은데 뭐가 같다? 거의 같다를 의미합니다. 거의 같다. 그래서 여기에 점점이 빠지면 뭐가 돼요? 무조건 똑같은 거야. 무조건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뭐 1은 1이다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 점을 뜨면 어떻게 돼요? 이쪽은 1인데 나머지는 0.5, 99999 이런 식으로 거의 같은 겁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느는 같고 점을 찍으면 거의 같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점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는을 치면은 무조건 100% 똑같은 건데 점을 찍으면 뭐냐? 거의 같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은 이 XX와 ZS는 뭐가 되냐? 예, 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요 XX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요 XX죠? 요 XX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요 이름, 요 XX를 바로 동기 리액턴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요 ZS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요 ZS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요 ZS를 동기 리액턴스입니다. 죄송합니다. 동기 임피던스입니다. 여기는 XX를 동기 리액턴스라고 부르고 ZS를 동기 임피던스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요 2를 우리는 뭐냐? 요 2를 우리는 유기기전력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요 V를 우리는 뭐냐? 이 V. 요 V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것을 단자 전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요 델타를 뭐라 그러냐? 요 델타. 요 델타를 우리는 이것을 부하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동기 발전기 한 상, 즉 동기 발전기 한 대에서 나오는 출력입니다. 근데 만약에 출제자가 동기 발전기 3상 출력을 구하라 하면요. 이 한 상에서 나오는 출력에다가 3상 같으면 곱하기 얼마를 해주면 돼요? 3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3상 출력입니다. 근데 문제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옵니다.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문제에 안 나온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100%안 나오는, 왜? 기사에도 안 나오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문제는 요 한상, 요 놈의 문제가 출제된대. 근데 중요한 것은 요 놈을 갖고 계산 문제가 나온 게 아니라 요식 찾는 문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동기발전기 한 상당 출력식 찾아라 그러면은 요걸 찾고요. 이번에는 요식이 주어지고 이 다음 보기 중에서 이 동기발전기 한 상당 출력에 나온 요게 기호 중 설명이 잘못된 걸 찾아라고 뭐래요. 그럼 우리는 요 XX를 뭐라 그래요? 동기 리액턴스, ZS를 동기 임피던스, E를 유기기전력, V를 단자전압, 델타를 뭐라 그러는데 이것을 부하각이라고 부릅니다. 부하각. 델타가 무슨 각? 부하각. 이렇게. 즉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계산 문제는 안 나오니까 외우지는 마세요. 그냥 눈으로만 봐두시라는 거예요. 눈 왜? 식 찾는 문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계산 문제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몇 쪽 보시냐면은 이렇게 보십니다. 몇 쪽 보시냐? 예, 41쪽입니다. 예, 41쪽의 문제 한번 10번 보시겠어요? 예, 41쪽의 문제 10번입니다. 예, 41쪽의 문제 10번을 보시면요. 비돌극형 동기발전기의 단자 전압을 한 상을 V, 유도기전력 한 상을 E, 동기 리액턴스 XX, 부하각을 델타라면 한상 출력은 단 전기자 저항 등 무시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보시면요. 우리 비돌극형이라는 것은 요거야. 이거 지울까요? 네. 간단하게 용어 정리입니다. 이 비돌극형이라는 것은요. 이게 계자입니다. 자극입니다. 뭐 N극, 뭐 S극, N극, S극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요게 바로 뭐냐면은 자극, 계자예요. 그럼 요게 이런 계자 이런 게 있고요. 또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뭐 N극, 뭐 S극, N극, 뭐 이런 식으로, 뭐 N극, S극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칩니다. 그럼 잘 보시면요, 요 N극, S극이 계자잖아요, 자극이잖아요, 계자. 그럼 잘 보시면은 지금 이와 같은 N극, S극이라는 계자, 극이 밖으로 나와서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런데 요것은 N극, S극, 요 극이 밖으로 나와서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러면 요 우리가 간판도 밖으로 나온 간판을 무슨 간판이라고 그래? 도출 간판이라고 그러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검을 밖으로 나온 것을 우리는 도출이라고 그러죠. 똑같습니다. 즉 계자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뭐라 그래요? 돌극형이라고 부르고요. 계자가 이렇게 안 나오는 것을 비돌극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돌극형이에요. 돌극. 도출됐다. 극이 도출됐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냐, 이것을 비돌극형입니다. 비돌극이 뭐예요? 극이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걸 뜻합니다. 그럼 요거는 비돌극형이고 요거는 돌극형이야. 그럼 보세요. 제가 요거를 고속기에 제가 만약에 쓴다고 칩니다. 고속기. 그럼 고속기라는 것은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게 엄청난 속도로 돌아간다고 칩니다. 그럼 뭐가 발생할까요? 여기 지금 잘 보시면 뭐가 되냐면은 이게 맨 돌아가면서 뭐로 바뀌어요? 날개 형식입니다. 그러면 여기 돌아가면서 여기 요 N극 S극이 뭐냐? 날개처럼 뭐를 일으킨다는 거야? 바람을 일으킵니다.
그럼 바람 때문에 생기는 손실이겠죠. 이걸 뭐가 돼요? 풍손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돌국형을 뭐야? 고속기용으로 쓰게 되면 뭐가 발생하는 거야? 손실. 무슨 손실? 풍손. 바람 때문에 생긴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럼 손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는 거에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많이 쓰려면 손실을 줄여야 되는데 이 방식을 쓰게 되면 뭐가 돼? 오히려 줄여야 될 손실이 오히려 더 생기는 거예요. 뭐 때문에? 풍손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요 돌국형은 어디에 적합하지 않아요? 고속기용으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돌국경은 뭐냐? 예, 고속기용으로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고속기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가나다로 그게 누굴 찾으면 되냐? 돌국형을 찾으시면 됩니다. 예. 예, 그러면은 41번 문제 풀다가 말을 줬죠. 41번 보시면 41쪽이죠. 41쪽. 예, 41쪽에 보시면 41쪽에 문제 10번 한번 볼까요? 예, 41쪽에 문제 10번 보시면 비돌국형 동기발전기의 단자전압을 V, 유도기 전력을 E, 동기 리액턴스를 XX, 부하각을 대타라면 한 상당 출력은 얼마가 되겠냐라고 물었죠. 요식 물은 겁니다. 이게 바로 한 상당 출력이죠. 요지 찾은 거 다 몇 번이에요? 1번이죠. 근데 우리는 XX나 ZX는 같은 거니까 둘 중에 어떤 걸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책에서는 지금 뭘로 넣었어요? XX로 넣어놨죠. 네, 답은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고요. 다음 문제 11번 보시면요. 예, 11번에 동기발전기 출력 P에서 각 항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내요. 우리 XX가 뭐야? 동기 리액턴스고 E가 바로 뭐야? 유기 기전력이고 V가 뭐야? 단자 전압이고 델타가 무슨 각이야? 부하각이죠. 네, 여러분 책에서는 보세요. V가 단자 전압 맞죠? E가 뭐야? 유도기 전력 맞죠? 3번에 델타가 뭐야? 역률각이라고 해. 델타는 무슨 각을 뜻하는 거야? 부하각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 몇 번? 3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다음 몇 번? 3번 이렇게. 11번의 답은 3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기시니까 또 우리가 이제 풀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죠. 예, 이걸 못 풉니다. 안 배웠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이제 문제 좀 풀기 위해서 좀 보셔야 되겠죠. 예, 몇 쪽 보시냐 하면은 요걸 보실까요? 예, 몇 쪽이냐? 34페이지 보시겠어요? 예, 34페이지입니다. 예. 네, 34페이지 보시면 8번째에서 동기발전기 특성이 있어요. 요거는 그냥 여러분이 참고로 무버 포곡선이라는 것은 유도기전력과 계좌전류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이다. 뭐 이 관계고 삼성 단락곡선이라는 것은 계좌전류와 단락전류와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이다. 뭐 이 관계만 봐두시면 되는데 예, 중요한 것은 3번에 보면은 단락비라고 있죠. 예, 3번에 보면 단락비 이게 중요합니다. 예, 가로 3번에 단락비가 있습니다. 예. 단락비까지 하고 진도를 마치겠습니다. 보세요.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단락비입니다. 세 번째. 가로 3번이 뭐가 있냐면은 단락비입니다. 그럼 단락비를 기울어는 우리가 뭘 쓰냐면은 KS를 써서 나타내는데 우리가 단락비를 기울어는 뭘 쓰냐면은 이렇게 KS를 씁니다. 약속이죠? 네. 그럼 이 단락비 KS라는 것은 뭡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단락비라는 것은 바로
즉 단락비라는 것은요. 전격 전류에 대한 단락 전류의 비를 단락비라고 부릅니다. 100분율로 물으면 곱하기 얼마가 들어가요? 100%로 물으면 곱하기 얼마가 들어가냐? 100이 들어갑니다. 그럼 단락비라는 것은 전격 전류에 대한 단락 전류의 비가 단락비입니다. 그러면 전격 전류라는 것은 정상적인 전류예요. 여러분이 전자제품을 사다 보면은 전자제품 뒤에 뭐가 있죠? 뭐 단락 전류, 정적 전류가 몇 암페어, 뭐 정적 전압 몇 암페어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면 정적 전압과 정적 전류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가전제품 테레비를 보게. 그럼 테레비 뒤에 보면 뭐가 표가 뭐가 붙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니까 정적 전압이 얼마, 정적 전압이 얼마, 정적 전류가 얼마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정적 전압이라는 것은 그 가전제품을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테레비 보시면 그 테레비 보면 정적 전압이 220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적 전압 220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가전제품을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전압 몇 볼트라는 거야? 220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 전자제품은 220볼트를 걸면 동작은 되는데 그 이상이 돼버리면 그 테레비 어떻게 돼요? 터집니다. 그래서 정격 전압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압을 뜻하는 거고요. 그럼 전격 전류도 마찬가지로 그 전자제품을 정상적으로 뭐가 돼요? 가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류를 전격 전류입니다. 그래서 전격 전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상적인 전류, 즉 그 제품을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전류를 뜻하는 거고요. 전격 전압이라는 것은 그 제품을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전압이 전격 전압입니다. 그럼 이 단락 전류라는 거 뭐야? 단락이 뭘까? 단락이 뭐죠? 단락을 영어로는 쇼트고요. 우리나라 따지면 합선입니다. 그러면 이 단락 전류라는 것은 바로 정상적인 전류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전류를 단락 전류라고 해요. 쉽게 생각하면 비정상적인 전류를 정상 전류로 나눈 것이 단락비가 됩니다. 그래서 단락비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전류에다가 정상적인 전류를 나눈 게 바로 단락비. 네, 이렇게 문제 나오진 않겠죠. 유식하면 우리는 정격 전류를 정상적인 전류, 비정상적인 전류를 단락 전류라고 부릅니다. 그다음 100분율, 퍼센트로 물어 곱하기 얼마? 100 이렇게 해줍니다. 그다음 우리가 이 단락비라는 것은 바로 요겁니다. 단락비라는 것은 여러분 책에 보시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요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요걸 우리가 요거 전체를 부르죠. 요 전체. 요 전체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것을 요거를 100분율 임피던스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단락비라는 것은 전격 전류에 대한 단락 전류의 비를 단락비라고 부르고, 또는 100분율 임피던스의 욕수를 우리는 단락비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단락비입니다. 시험 문제는 이걸로 이제 문제를 풀 겁니다. 여기 단락비다라고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뒤에 가서 또 이어져야 되니까요. 여기까지 보시는데 숙제를 내드릴게요. 어떤 숙제냐면요. 35쪽을 넘기시면요. 35쪽에 보시면은 거기 어떤 표가 있잖아요. 단락비에 따른 발전기의 특징이 있죠. 보이시나요? 35쪽 보시면은 단락비에 따른 발전기 특징이 있어요. 오른쪽 왼쪽으로 쪼개져 있는데 단락비가 큰 동기계를 철기계입니다. 우리 철을 원소기로 뭐라 그래요? F라고 그러죠. 우리가 단락비가 큰 동기계를 우리는 철기계라고 부르고, 단락비가 작은 동기계를 우리는 동기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단락비가 큰 동기계를 우리는 철기계라고 표현하고, 단락비가 작은 동기계를 동기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무슨 숙제냐면은 거기 보시면은 오른쪽 왼쪽에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왼쪽이 잘 나오고요. 왼쪽의 반대가 오른쪽이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가셔가지고 단락비가 큰 동기계를 뭐라 철기계라 그러죠? 그럼 그 철기계 총 몇 가지? 6가지 특징이 있죠. 요걸 여러분이 이제 암기해 오십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요. 요것은 이제 암기할 부분이다 보니까 미리 암기하시라고 한 거고, 그 오른쪽 왼쪽의 차이는 반대 개념입니다. 철기계의 반대가 동기계고요. 동기계의 반대가 철기계가 됩니다.
이게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왼쪽에 있는 철기계만이라도 외워오시면 됩니다. 그래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셔가지고 외워오시면 내일 정도에 제가 한번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진도를 맞춰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